반갑습니다. BH 주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영상에서 BH의 실적이 굉장히 외형 성장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애플의 실적이 나오면 두 번째 영상 촬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볼 것도 없이 지금 뭐 그냥 매크로적으로 지수 급락에 그냥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 침체 우려 관련해서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애플 실적은 뭐 실적 모멘텀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수 자체가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니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되어서 여러 이제 반도체 종목들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지수인데 지수 자체가 빠져버리니 아무래도 뭐 국장에 크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지금 뭐 좋지 않은 음봉이기는 하나 이게 이제 국장에서는 여기서 반등하겠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날짜, 그 다음 날짜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분석하고 하건데 이 채널 하단을 좀 막고 이 돌파하지 않고 여기서 이 종가를 맺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아무래도 그 환율 자체도 좀 피크아웃 상태였고 그렇다 보니 이제 외국인이 환차익을 위해서도 좀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지수 자체가 이렇게 갭상승을 하다 보니 어제까지는 코스피 자체가 2700대 후반까지 2770대 후반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 상승 전환 하나 싶었는데 어제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소 이렇게 갭상승 지수 자체가 이렇게 갭상승 시작해가지고 7.4%나 오르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음봉을 크게 만들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냐? 보면은 일단 PMI 지수가 너무 좋지 않게 나왔죠. 3월달 피크아웃 된 다음에 50.3부터 시작해서 하향하더니 46.8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경기 침체를 또렷하게 나타내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이게 7월달 지표잖아요. 6월달에 그 신호를 줬죠. 실업률이 6월 달에 4.1%로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은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봤죠. 이 실업률 4.1%를 찍고 월가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했었는데 전혀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7월보다는 9월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9월 달에 뭐 빅스텝으로 0.5% 빼준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아직 멀었죠.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2개월 동안 아직 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지 않았고 2개월은 뭐 그냥 거의 먼 미래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게 보시다시피 지금 아마존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매출액이 그대로인데 EPS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이 해고를 많이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고가 많이 되면은 EPS만 늘어나는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또 인텔의 실적 보면은 매출액 그대로인데 EPS가 엄청 줄어 있죠. 그렇다 보니 오늘 뉴스 기사에서는 15,000명 해고할 거라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여하튼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게 늘어날 만하죠. 지금 7월 달께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여하튼 늘어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실업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4.1, 4.0에서 4.1, 4.2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PC 반대로 이제 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마진이 남지를 않으니 적자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곧 폐업으로 가게 될 수가 있죠. 폐업으로 가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갑자기 실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구간이 온다. 이게 바로 에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우려해서 4.1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 월가에서 얘기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인하를 너무
느슨하게 지금 9월 달에 한다는 게 너무 늦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그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PMI 지수.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 전반적인 글로벌적으로 나스닥 뭐 할 거 없이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금리를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입니다. 4%를 뚫고 하향했죠. 이런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이런 이제 경기가 좀 불황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향하는 선호 심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특히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리면서 테이퍼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1605 1365원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서 이틀 동안 코스피가 2770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오늘 2700 2680까지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은 또 올라가고 있고요. 여하튼 좋지 않은 상황인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이 지금 동맹국들과 라지 스케일 어택을 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3일 내에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제자 뉴스 기사입니다. 22시간 전이죠. 그러면은 어제자죠. 이틀 내에, 지금 이번 주말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공격을 하면 전면전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다시 외국인 자금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국장에 별로 좋지 않은 모멘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H 지금 뭐 장기평선인 224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뭐 좋아지면 뭐합니까? 좋아졌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다 대부분 이런 상황을 지금 오늘 겪고 있고 보시다시피 뭐 코스피 이렇게 바이오 말고는 다 이제 뭐 파랗고요. 파랗고 또 코스피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보면은 파랗죠. 10%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는 90%는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BH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또 좋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매매도 뭐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투자자별 종목 이 매매 현황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 말고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다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다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라고 하고 보면은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개인이 거의 다 받아내고 있죠. 이렇다 보니 이런 실정이니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조심해가지고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좋은 소식으로 새롭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